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응급처치인데요. 응급처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심폐소생술은 실습까지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객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객골의 수호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25,000명이던 게 지금 2012년도에는 27,0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심정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생활 패턴이나 의식주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보다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한 분이십니까? 청일점? 남자분들이 그 64.2%로 여자분들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주. 네, 그렇습니다. 술, 담배, 만성질환의 그 최악의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심정지의 어떤 발생률이 훨씬 높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3% 이상으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령화 사회이면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만성 질병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저희 의료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연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병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만성 질병 시대라고 했을 때 이 발생률이 그래서 65세 이상이 5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고요.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가정에서 저희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미 받으신 분도 있죠?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기회가 굉장히 제가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정의 수호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그 소생률은 굉장히 큽니다. 3배 정도의 소생술이 있고, 생존율은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을 때 4.4%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2006년도에 2.3%였는데 2012년도에 4.4%의 어떤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간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게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받고 홍보가 되면서 인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응급전문간호사인데요. 응급전문간호사가 뭔지 모르시죠? 의사들도 각 자기 진료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대학원 갔을 때 전공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중환자 간호도 있고, 뭐 노인 간호도 있고, 종양 간호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응급을 전공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한 15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응급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응급은 초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서 응급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응급전문간호사로 가천대에서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뛰죠? 여러분들 심장에 이런 몸 안에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1분에 70회 정도의 박동을 하면서 5리터 정도의 혈액을 전신으로 이렇게
그 품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개념은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인공적으로 호흡하고 그 심장을 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많이 안타까우시죠? 저도 그냥 있으면 목이 메고 막 눈물을 막 운전하면서도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가장 저희가 문제 삼는 게 뭔가요? 초기 대응.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심폐소생술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한다면 수생률이 아까 4.4%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배도 보니까 뭐 사람과 화물을 같이 실는 선박에서는 1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심폐소생술에서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그 심장이 멈추고 나서 몸 안에 남아있는 산소가 그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이 4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진행이 된다면 회복률이 훨씬 좋습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근경색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날씨만 추워지면 심근경색, 뭐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심근경색은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혈액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없으면 어쩌죠? 멈추죠. 똑같습니다. 심장에도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멈춰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상태,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 심근경색인데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가슴 가운데가 체한 것처럼 뻐근하고 짓누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조여오는 느낌. 마취했을 때 저희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초기에 이렇게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 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가슴 체한 것 같다고. 나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체한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런 통증들이 뭐 목이나 어깨, 등 쪽으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방사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뻗어 나가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도 오면서 뭐 토하고 이런 어지럼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네, 너무 우등생들인 것 같습니다. 119. 이번에 그 신고 전화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바다에서는 몇 번이라고요? 122번, 122. 저는 응급전문가로서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알릴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희도 해양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는 이런 교육을 진행할 때 꼭 같이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통일이 되면 119로 통일이 된다면 훨씬 좋은 시스템이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바다에서는 122, 육지에서는 119. 사실은 육지에서도 예전에는 번호가 달랐어요. 1339, 119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년 됐는데요. 119로 통일이 되면서 훨씬 그 응급구조 자체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119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신속하게, 여기 앞에 보면 다 신속한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신속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수생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할 거는 이 심폐소생술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의식 확인하고 119 신고하고 가슴 압박 그리고 호흡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오늘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한 500g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환자가 발견이 되면 먼저 이 사람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요즘에는 아무데나 터치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깨를 두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살살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눈 떠 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고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지 나랑 마주칠 수 있는지 의식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다. 그렇고 호흡도 호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식이 없어도. 그렇지만 호흡이 우리가 숨 쉬는 일반적인 호흡이 아니다. 여러분들 혹시 호흡하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죠? 감사하죠. 자연히 호흡이 사실은 숨을 쉬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는 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느끼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다는 신호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뭐 처치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빨리 신고가 됐겠지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 조치를 제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이제 맨하탄 그 대사거리에서 환자 한 사람이 총격을 맞고 쓰러졌대요. 근데 그 주위에 많은 인파가 한 40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출혈이 심해서. 그러니까 다른 위험한 부위를 맞아서가 아니라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4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나 아닌 누가 하겠지. 그래서 심폐소생술에서는 꼭 1인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란 잠바 입은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기 호피무늬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이 있어도 환자 쓰러지고 나는 뭐 하더라도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누가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실 때는 이 1인을 지정해서 파란 티 입은 남자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혹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전화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리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옆에 누가 지나가면서 들리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방법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19 신고까지 다 해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환자가 심장이 멎었다고 생각을 해서 119 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조치는 심장이 멎었으니까 뛰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슴 정중앙을 손꿈치로 저희 이 손가락보다는 손꿈치가 훨씬 힘이 세죠. 그래서 손꿈치로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그 횟수로 한 5 내지 6cm의 깊이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데 강하고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우리 요즘에 그 체구들이 되게 크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그 펌프질 하는 그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깊이나 횟수들을 좀 높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피가 전신으로 탁 돌면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도록 내 가슴 손을 띄워줘야 짰던 심장에 이렇게 늘려줘야 피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그 피를 다시 짜는 건데 그래서 강하고 빠르게 그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5 내지 6cm의 깊이로 압박을 하면서 이완을 시켜준다면 심장이 다시 돌아서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률은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가슴 압박을 30회를 실시를 하고요. 실시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하고 환자의 이 팔이 보면 직각인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습할 때 해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내가 제대로 힘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온 힘이 다 이렇게 쏟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 1분, 2분 정도 이상을 못해요. 그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00g은 빼고 가실 생각을 하시라는 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장을 뛰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숨을 넣어줘서 몸 안에 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숨을 들여 마시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입안에 저희가 이제 객고를 관리를 할 건데 물에 빠지면 입안에 많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토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옆으로 눕힙니다. 그런데 옆으로 눕혀서 그 이물질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환자들의 의식이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게 되잖아요. 제 손가락 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안전하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술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에 오물이 많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인공호흡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심장 마사지가 더 중요해요. 막 심장 마사지하고 인공호흡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입안을 막 다 훑어내고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그게 어렵다면 그냥 심장 마사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괜찮다. 그 입안도 깨끗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이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내가 고개를 숙였을 때는 기도가 꺾여요. 바람이 이렇게 꺾이는데 내가 목을 이렇게 좀 들어주면 기도가 공기가 쉽게 잘 들어갈 수 있게 기도가 열리게 되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이렇게 들어주면 더 기도가 열리겠죠. 이따 실습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초 동안 숨을 부드럽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실습을 호흡을 하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숨을 내가 힘이 너무 있다 보니까 숨을 너무 확 이렇게 불어 넣어줄 수 있어요. 숨을 그렇게 하면 배로 위장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위가 이렇게 팍 팽창하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이것들이 쑥 넘어오면서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1초 동안 부드럽게 후 불어넣고 잠깐 띄워주고 다시 한번 후 불어넣고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그 호흡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회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을 하는 게 심폐소생술인데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오시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심폐소생술 인형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니고요. 저한테 허락받고 가는 인형이에요. 근데 이 인형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가장 환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 확인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리고 의식이 없다. 그렇다면 어디예요? 신고. 네. 여기 파란 스웨터 입으신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파란 스웨터 입으신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명료하게 답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심장 마사지를 하면은 되는데요. 가슴 정중앙을 이 손꿈치를 깍지를 끼세요. 이렇게 해서 정중앙을 누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누르면 제 힘이 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몸과 제 팔에 90도 각도로 되게 일직선으로 해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몇 회? 30회.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그 다음에 5 내지 6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세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서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그랬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오물이 있거나 그렇다면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입안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막 하지 마십시오. 손 진짜 잘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 안에 있는데 저거 하나만 꺼내면 될 것 같아요. 떡이 딱 들어가서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인공호흡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사지만 하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이렇게 되면 꺾여요. 우리 신체는 맨 앞에가 그 기도가 있고 그 뒤에가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척추가 있어요. 이 목에 그렇게 있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열어줘요 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제치고요. 턱을 이렇게 들어주면 기도가 이렇게 되면서 열려서 바람이 슉 신장로가 돼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 구멍은 2개죠.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제 입이 아무리 크다고 이 2개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입으로 코에 어떤 바람을 넣는 것보다는 입이 길이 크잖아요.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젖히고 턱을 이렇게 들어서 코를 막고 1분 동안 숨을 천천히, 1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보내는데 가슴이 올라와야 되겠죠.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할 때는 내 애인한테 키스하듯이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힘이 좋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부풀어서 위가 팽창되면서 그 음식물이 다 넘어오면 기도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2번 심장 마사지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를 실시를 할 건데요. 인공호흡도 해보시겠지만 심장 마사지는 시간이 좀 10시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30회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10회를 하더라도 심장을 누를 수 있는 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가슴의 정중앙, 어디를 해야 되지?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슴 정중앙을 누르시면 되고 손꿈치를 해서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닿으면 손가락 힘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갈비뼈가 우두둑 부러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들고 손꿈치로만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90도 각도로 되게 해서 마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2, 떼지 말고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힘드시죠? 선생님 100g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은 실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고 턱을 들 때 우리 여기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하면 숨구멍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턱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쭉 열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하고 코를 막고 네, 여기를 보면서 후 불어넣어 보세요. 천천히. 아예 안 올라오지. 입을 열려서 나가요. 예. 다시 한번. 네, 됐습니다. 조금 살짝 부드럽게 후 하고 떼고
후 하고 넣었으면 숨이 나오게 떼어줘야 될 것 같고 이 정중앙을 손꿈치를 대고 더 오십시오. 내가 온전히 이분 마사지 하는데 내 온 힘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세요. 예. 예.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선이 되면. 직각으로 더 올리시고 손가락 깍지 끼시고 들으시고 더 올라가세요. 예. 그래야 나의 힘이 미쳐질 수가 있게. 해보세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됐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마사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게 고개가 충분히 뒤로 젖혀지지 않아서 호흡이 안 들어와요. 머리를 젖히고 턱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코를 막고 네 보면서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리고 인공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더 잘해요. 약해요? 이게 지금 고개가 충분히 안 제쳐졌죠. 그래서 네 항상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1초 정도만 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생님 되게 힘이 좋으시다. 네. 목을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예. 턱 해보세요. 안 젖히니까 안 들어가죠. 꼭 해서 머리도 젖히지만 턱도 들어 올리면 이 기도가 반듯하게 열립니다. 네. 사랑한다고 계속 입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숨을 한번 넣어줬으면 그 들어간 숨이 내쉬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입 붙이고 있지 마세요. 셋. 하나. 네. 딱, 여기 중앙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하고 코 막으시고요. 예, 한번 후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사실 인공호흡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 둘. 깍지 딱 끼고 온 힘이 다 이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손가락 예,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하시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이렇게 하면, 기도, 예. 그리고 코 막으시고요. 예. 보면서, 다시. 입 잘 예. 조금 천천히 후. 네. 세긴 했지만 바람은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다음 선생님. 근데 정확하게 해준다면 환자는 훨씬 더 많은 거를 받겠죠? 그래서, 예, 하고, 반드시 더 오세요. 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코 딱 막고 살짝 다시 한번 코 꽉 막고 안 되죠? 지금 해서 입을 여기를 다 여기에서는 입이 작으면 안 돼요. 내 입 작아도 다 예. 다시. 오케이. 네, 그렇게 좀 짧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온 힘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게 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머리를 지치고, 네. 코 막고, 와우. 와우. 네. 하나, 둘. 떼지 말고, 하나, 열. 예. 하시고, 네. 다시 한번, 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여기, 항상. 네. 하고, 코 막고, 입 안 크시잖아요. 입 안 크시니까 코 막으세요. 네. 다시. 와, 잘하셨습니다. 네. 예, 깍지 끼고, 여기를 올리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30개 하겠습니다. 여덟,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하고, 머리 뒤로 젖히고, 턱을 들고요. 그 다음에, 네. 아이, 좋습니다. 네. 네. 세긴 했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만하세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아야지. 인공호흡은 그래서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예. 인공호흡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응급처치를 잘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습지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습지 안내자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외부에 이렇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이 먼저 보장이 안 된다면 습지 관리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흥시민인데요. 이런 맑고 푸른 건강한 시흥시를 위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내용들을 보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습지 사진을 찾아봤더니 괜찮죠? 우리 습지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습지라고 이렇게 치면 시흥 갯골이 먼저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저희께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충분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물도 있는데, 물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물이 들어왔을 때 혹시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에 빠졌을 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수는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때문에 청소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에는 중장년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네요. 왜 그럴까요? 술 먹고 또 술이야. 생활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때문에 그 중년층도 그렇지만 장년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회가 더 많이 밝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익수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산에서 추락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사망할 확률이 한 0.6% 정도 된대요. 근데 익수는 17% 정도가 돼요.
10명이 물에 빠지면 2명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에 빠졌을 때 첫 번째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도 잘 한다면 10% 이하로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수 원인들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장 큰 게 수영이 미숙한 상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가 안전수칙. 이번에도 무게중, 선체에서도 뭐, 불법으로 증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도 제대로 고정을 안 했고, 화물도. 이런 안전수칙들이 안 지켜져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습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가까이에, 갯벌 가까이에 들어가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안전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네, 많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우리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습지에서 자살이 있을 확률은 많지는 않겠지만 바다 쪽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물에 들어갔을 때도 심장마비가 될 수 있고, 저는 쥐가 잘 나요, 다리에. 뭐 성격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항상 놀리는데 쥐가 잘 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술 마시고는 물가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애인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물에 빠지면 물이 이렇게 기도를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물에 빠졌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이 기도가 경련이 일어나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먼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심장 정지가 오고, 심장 정지가 되니까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실신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폐에 물도 차고 위에 물도 들어가서 이제 위가 이렇게 빵빵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잠깐만요. 물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의식이 있다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심폐소생술이 먼저지만, 의식이 있다면 저체온증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주위에 혹시 뭐 덮을 거나 옷이 있다면 젖은 옷을 빨리 교체시키는 것도 이 부분의 회복을 돕는 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 이렇게 가면서 머리나 어디를 부딪힐 수 있어요. 물 안에 있는 뭐 바위나 돌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척추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멋집니다. 수업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 어디로? 예, 여기는 이제 육지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하셔서, 신고해놓고는 어떻게 하셔야죠? 아까 배운 심폐소생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빠졌던 사람이 이제 건져졌을 때 하지만, 이런 안전한 상황, 이건 왜 얘기를 했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공포잖아요. 내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게 그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이 뇌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몸의 어떤 신체 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물에 빠졌는데 누가 바깥에 있다, 나를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의 안전이 고려가 되지 않아요.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고려가 되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불안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안전한 이런 게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나의 그 구조자의 안전이 관리가 안 된다면 신고해놓고 빨리 기다리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공포 때문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내가 구조를 하러 수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내가 앞에서 들어가면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나의 목도 조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꼭 물속에 빠진 사람은 뒤에서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고 뒤에서 구조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하게 구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119 신고를 하고, 그리고 아까 물에 빠지면서 이런 외부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손상이 커요. 다른데 찰과상 뭐 부러진 거 붙으면 되죠, 뼈. 그런데 척추에 있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손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는 젖은 옷을 벗겨서 빨리 저체온증을 예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안전수칙을 지키고 교육을 하고 미리 내가 그쪽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미리 교육을 하고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른 응급처치. 저 다른 것들을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간호사고 응급전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시흥시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전쟁이 나면 저는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의무거든요. 의료인은 그게 있어요. 그게 의무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습지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쪽 안전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지 않나요? 네,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에만 빠지나요? 상처도 나요.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상처가 나는 거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뭐 병원에서처럼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거는 내 손이 지저분해 있다면 내 손을 좀 깨끗이 씻고, 구조자의 손이겠죠. 그 다음에 상처는 흙이나 갯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소금물이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을 하는 것보다도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쪽에서 소독약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씻고, 혹시 뭐 상처가 작다 그렇다면 노출을 시키시고, 아니면 상처가 커서 좀 뭔가 덮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어서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피가 많이 나서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혈요법은 가장 중요한 게 피가 나는 부위를 대고 꽉 누르는 것밖에 없죠. 직접 압박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혈을 한다면 그 출혈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가물 게 있다, 손수건이나 뭐 스카프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고정을 해서 후송을 하신다면 환자의 응급처치로서는 최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플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지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그렇다면 골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그 팔을 어거지로 막 이렇게 쭉 빼고 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을 해서 이송을 하시면, 골절이 되면은요, 그 부러진 뼈가 이렇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우리 칼로 썰듯이 부러지진 않습니다. 뼈가 뭐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날 텐데, 그런 뼈들이 피부도 근육이나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켜서 문제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고정을 하도록 하는데, 외부에서 고정할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병원에서야 부목이 딱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과 고정을 하는데 부목 대용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나무판, 넓적한 나무판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볼펜,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접으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나무 도시락이나 알루미늄 도시락. 그리고 뭐 수건 같은 것도 접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우산, 그 등산용 스틱,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거랑 같이 묶으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훨씬 상처 손상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하면서 여기 저는 보이죠. 전문가니까. 저거 물통도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후에는 보일 것 같아요. 뭐 상처 나면 그 소독약 찾지 말고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라. 그렇게 해야 훨씬 상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이렇게 안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관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병원에서는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제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사와 열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겨울,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실내에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 그리고 습지를 방문한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를 한다면 이 열사나 일사병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봤습니다. 혀가 쭉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애도 늘어지고, 걔도 완전히 움직이기 싫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게 열사, 일사, 그리고 냉방병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열사병과 그 일사병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몸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이 상승되고 또 열이 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증상들이 날 수 있는 게 일사병인데 원인이 수분이 부족하면 뭐만 해주면 돼요?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응급처치는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그 휴식을 취해주고 우리 몸은 그냥 일반 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해질이라 그래서 소금기도 있고 0.9%의 소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이라는 그런 전해질도 있고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체액을. 그런 것들을 가장 보충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이온 음료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외에 나가신다면 좀 준비를 미리 한 병 정도는 해가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처치를 한다면 1시간 이내에 이렇게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열사는 좀 다릅니다. 2년 전에도 우리 여기 영흥도 쪽에 가면 해병대 캠프가 있어요. 아세요? 아이들을 키우시면 아이들 키우실 연령대 아니신가요? 저는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막 그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그 해병대는 자기의 자유가 없잖아요. 박탈이에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거기는 학교에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설로 해서 가는 경우 있어요.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중학생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보니까 열사병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사는 무섭습니다. 아까 일사병은 자동차에 우리 물이 뭐죠? 냉각수. 냉각수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열사병은 냉각수뿐이 아니라 이게 다 엔진 자체가 문제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열사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온이 40도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체 기능 아까 내가 숨을 쉬는 거를 못 느끼는 거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호흡이나 혈압 이런 맥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면서 쇼크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디로 신고하라고요? 119 신고해서 병원 이송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가까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근처에 병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송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을 하려면 일사병과 열사병, 그래서 12시부터 뭐 한낮에는 11시부터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정오부터 5시까지 이렇게 햇볕이 따가울 때 야외 활동을 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이렇게 보충을 해서 물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와 습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안전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쁘죠? 저는 딸이 없습니다. 성격이, 좀 털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못 낳는데 너무 예쁩니다. 잔디밭에 이렇게 있으면, 푸른 잔디에 있으면 좀 눕고 싶지 않나요? 향수? 저도 나이가 든 것 같은데, 이런 로맨스를 느끼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 나가서도. 살인진드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살인진드기가 아주 유행을 탔는데요. 저희도 살인진드기에 이렇게 침투가 된 직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전 직원이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왔어요. 3팀으로 해서 한 팀당 70명씩 했는데 60대 우리 할머니도 다 갔다 올라왔습니다. 멋지죠?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인진드기에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50세 정도 되셨는데 갔다 와서 지리산을 갔다 와서 귀에 뭐가 까만 게 붙어 있었나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붙어 있으면 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천이 집이라서 길병원 응급실에를 갔는데 진드기가, 살인 진드기가 칵 파고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몸만 떨어지고 머리만 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을 갖고 있는 이 작은 소 참 진드기는 0.00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보도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데 그래도 안전관리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래 벌레는 이 작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우리 거머리 그렇잖아요. 거머리 딱 달라붙어갖고, 거머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엔 작아요. 근데 피를 이렇게 흡착을 하면서 막 커지거든요. 지가 배부르게 먹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 인간의 피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큽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딱 뗐는데 몸통만 똑 떨어지고 머리는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살인진드기는 이제 한 5월에서 9월 정도 야외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일반 감기처럼 뭐 고열이 나면서 뭐 근육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아마 외부 노출된 부위에 이런 자국이 있으니까 벌레가 문 자국들이 있고 벌레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쉽게 발견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에 꼭 나갔다 오면 야외 활동하고 나면 어디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 가야 집에서 목욕을 하시든 뭐 목욕탕을 가시든 샤워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인진드기에 이렇게 물려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혈액 관련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게 나타나요. 혈소판은 뭐냐면 혈소판은 출혈이 되면 그 출혈을 딱지가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혈소판이 감소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줄줄줄 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간단하죠. 우리가 안전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신체 노출을 피하고 바깥에 나갈 때는 저는 안 타려고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항상 선크림도 바르고 옷도 입어도 막
발 쪽도 생기고 굉장히 심해요. 심각한데 안 타려고 긴팔 입으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호하려고 그렇지만 꼭 야외에 나갈 때는 얇은 긴팔이라도 입어서 신체 노출을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고 양말도 신으시고 맨발로 이렇게 막 잔디밭 뛰어다니지 않도록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 됐네요. 좋죠? 코스모스. 저희 코스모스 저쪽 그 옥구공원 쪽에 또 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파트 150신도시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이 되면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야외 활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쯔쯔가무시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좀 달라요. 털 진드기예요. 아까는 작은 소, 참 진드기였는데 여기 막 털이 있으면서 털 진드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야외 활동하고 와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상처가 있어요. 보면 가을철에 갑자기 막 감기를 앓을 시기도 아닌데 기온의 차가 있지도 않은데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대부도 저희는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몸을 막 뒤져보면 분명히 저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리 내가 몸살이 났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참고 결국 안 돼서 병원으로 오면 그때는 뭐 혈액투석하고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실 때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 텐데 조금만 아파도 엄살하십시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막 조금만 아파도 야야 나 어디 아프다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큰 병을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참는 거에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 분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미리 노출을 하셔서 내가 쉬어야 된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하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그렇다면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쉬고 잘 먹고 기본적인 항생제, 열이 나니까 항생제 치료만 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큰 게 아니니까 미리 증상이 가볍게 났을 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쯔쯔가무시병도 예방법이 아까처럼 똑같아요. 야외에 노출할 때 신체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앉지 말고 돗자리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샤워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나이가 들긴 들은 것 같아요. 막 이런 푸른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좋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거는 그 프린트물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건강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려고 제가 이거는 좀 넣어봤습니다. 아까 심폐소생술 하면서 심폐소생술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심장 정지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어떤 외부적인 것들,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실천을 해보시면 7가지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맛있죠? 좋아하시죠? 정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막 찾았어요.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먹고 싶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거. 아이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커가면서는 좀 이런 입맛이 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담배. 담배는 필요악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폐를 망가뜨리니까? 담배가 폐만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담배 그 니코틴은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혈관이 원래 자기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 크기가 있는데, 그걸 수축시키면 안에 있는 피의 압력은 높아져서 고혈압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성질환의 근본이에요, 담배. 우리 남자 선생님, 담배를 피우십니까? 그러세요? 우리 저기 카메라 선생님, 담배 피우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잔 이렇게도 드시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2-3잔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저씨는 일주일 동안 회식이 없으면 주말에는 꼭 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또 금단이 나타나셨군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부인하지만 술 기운이 몸 안에서 떨어지니까 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가량으로 이렇게 즐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술을 즐긴다면 하루에 2-3잔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죠? 싫죠?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음식인가요? 저는 명절 때 가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하는데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며 요즘에 푸드들이 다 튀기는 거죠. 빵집에 가서 카스테라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그거는 안 튀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튀겨서 카스테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찌거나 굽거나 이런 거보다는 튀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자체의 어떤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숨 쉬는 걸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유산소 운동을 이제 30분 이상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30분 이상 최소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산소가 들어가서 안에 에너지를 태우는 그런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걷기. 누구의 연한가요? 맨 앞에 그리고 자전거 아니면 수영 이런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날씬하죠? 근데 남자 선생님은 좋으시죠? 근데 여기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이걸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멋지죠? 이렇게 운동을 여러분들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좀 걷기 하시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막 끝나고 나서 6시 퇴근을 하면 딱 6시 땡 하고 못 나와요. 그럼 집에 가서 밥 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집하고 제 직장하고 한 거리가 딱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걷기 굉장히 좋은 거리인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거리도 차를 끌고 다녀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민폐고 제 몸한테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리라면 좀 여러분들도 걷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요즘엔 차 있는 사람들은 마트 갈 때도 차 끌고 가잖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가면 한 10분, 15분 걸리는데도 그거 들고 오기 무겁고 귀찮아서 차를 끌고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간다거나 멀리 마트 가서 살 게 아니라면 그런 데 운동하는 거. 그리고 시흥시는 뭐가 잘 돼 있어요?
자전거도 잘 됐지만 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경인여대를 처음 올해 가봤는데 밤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밤에 갔어요. 근데 와, 그쪽 인천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시흥시는 정말 살기 좋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도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왕동 쪽인데 그쪽 공원도 잘 돼 있고요. 너무 살기 좋은 곳에 사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바로 시화공단이 있기는 한데 정왕동이 굉장히 공기 안 좋을 것 같죠.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해줘서 관리가 그나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흥시보다는 안산역 근처? 뭐 그쪽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는 거 자랑스럽죠? 네. 남자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질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이런 고지혈증 같은 거를 앞에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나오죠. 40세 이상이면 생애주기 건강검진이 나와요.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셨어요? 아직 젊으시군요. 그래서 그 검진이 나왔을 때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받으십시오. 미리미리 그렇게 그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참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바로 그 아픈 이유를 찾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살 하셔도 돼요, 아픈 거에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충분히 아픈 거에 이렇게 노출하셔도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거. 사실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산, 어제 저 학교 수업에 있어서 이제 인천을 갔는데 인천은 너무 달라요. 딴 세상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는 유족들도 있고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같이 이제 막 보다가도 울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인천은 갔는데 다른 나라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역이 많이 이렇게 다르기는 한데 이쪽에 저희가 같이 그거를 공유하면서 너무 우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도와주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고등학생들을 둔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우울 모드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방송이 지금 다들 방송에 TV 틀면 그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거 이제 그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틀면서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하셔서 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은 하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내 삶이나 주변이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관리는 다른 데가 아프든 어쨌든 앞에 여러 가지 6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바빠요. 사실은 저는 큰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잘은 못해요. 잘은 못한데 부담이 있잖아요. 큰 며느리의 부담, 애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제 학교, 공단 이런 업무들이 되게 바쁘고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 작은 아이 친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빠서 좋겠다고.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즐겁게 사십시오.
뭐든지 할 때마다 즐기는 사람한테는 뭐 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습지 안내의 최고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